자, 우리 여러 가지 상황을 주목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경제만큼 빠르게 변하고 또 이 흐름 자체를 주목해야 되는 분야가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 물건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H100 반도체, 아니면 샘올트먼의 오픈 AI 지분, 아니면 그걸 뛰어넘어서 반도체를 만드는 그 무엇.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00년 전 기술로 만든 쇳덩어리, 바로 변압기와 가스터빈입니다. 아니 그 100년 전에 무슨 산업혁명 시대에 나왔던 그걸 왜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의 공룡들이 지금 한국의 중공업 기업들의 머리를 숙이면서 제발 물건 좀 달라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 시대의 무슨 변압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쇳덩어리가 없으면요, 챗GPT는커녕 여러분의 스마트폰 충전조차 불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화려한 소프트웨어 뒤에 가려진 진짜 돈 냄새 나는 하드웨어 전쟁의 뒷얘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AI는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데이터를 태워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과거에 어떤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하는 프롬프트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카카오톡 전부 다 프로필이 바뀌어 있었죠. 그때 샘 올트만이 이런 걸 올렸습니다. GPU가 타고 있어요 라고요. 그렇죠? 네, 그만큼 많은 전력과 용량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챗GPT 한번 검색할 때 들어가는 전력량이 구글 검색 한 번에 10배가 넘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질수록 이 데이터 센터는 거대한 전기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샘 올트먼이 GPU가 타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요, 정말 많은 검색량을 대응하면서 정말 미칠 듯이 많은 전기가 한꺼번에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이 웬만한 국가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정말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칩은 있어요. 그리고 이 칩이 기능할 소프트웨어는 있습니다. 근데 꽂을 콘센트가 없어요. 전기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의 진짜 비명입니다. 여기서 잊혀졌던 주인공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바로 전기를 보내주는 변압기와 전기를 만드는 가스 터빈입니다. 자, 변압기가 뭐죠? 이거 변압기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못 들어보신 분들은 저보다 연령대가 어리실 것 같고, 변압기를 들어보셨으면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변압기를 많이 보고 살았는데, 조금 더 어린 분들은 아마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변압기가 뭐냐면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가정이나 공장에 맞게 전압 바꿔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굉장히 수익성 낮은 산업 취급을 받았어요. 누가 요즘 변압기를 새로 깔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변압기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전압을 바꿔주는 부분들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너무 편하게 되다 보니까요, 이 상황은 정말 그냥 예전 얘기가 돼버린 거죠. 자,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도심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요, 기존 전력망이 터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전 세계 전력망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잭팟을 터뜨려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던 이들이 지금은 3, 4년치 일감이 밀려 있어서 돈을 더 줄 테니 좀 먼저 만들어 달라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변압기 하나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데요, 없어서 못 파는, 그래서 정말 슈퍼 을이 되어 버린 거죠. 자, 변압기로 전기를 보내는 길을 뚫었으니까요, 이제 전기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죠.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해 왔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냈죠.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를 늘리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향은 우리 ESG 경영 열풍이 불면서 더 커졌죠. ESG 기준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ESG 리포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누구 하나 정말 석탄 화력 발전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면 안 되죠.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챗GPT가 우리한테 응답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태양광은 밤에 쉬어야 돼요. 태양이 없으니까요.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끝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짓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원자력 관련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10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도 10년 넘게 걸리죠. 자, 이때 빅테크들이 눈을 돌린 게 결국 가스 터빈입니다. 석탄보다는 깨끗해요. 그리고 원자력보다는 빨리 활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필요할 때 즉시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가스 발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강점들이 있다 보니까 AI 시대에 정말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수소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이 갑자기 AI 수혜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골드러시 기억하실 겁니다. 금을 캔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은 드물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일이죠. 근데 진짜 돈을 번 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골드러시에 금을 캐서 돈을 안 벌었으면 누가 돈을 벌어요? 청바지와 삽을 팔았던 리바이스입니다. 누구한테요? 광부들한테요. 자, 지금의 AI 골드러시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금, 여기서 금은 AI가 되겠죠. 자, 이걸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 금을 캐기 위한 인프라, 즉 삽과 청바지,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변압기와 가스터빈, 전선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진짜 실속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불타다 꺼질 일도 아닙니다. 전 세계 전력망의 수명 주기가 한꺼번에 돌아왔고요. 여기에 AI가 불을 붙였죠. 거대한 폭탄이 떨어지니까 정말 거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만 겁니다. 결국 AI의 패권은요, 똑똑한 알고리즘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알고리즘을 돌릴 물리적인 에너지가 누구에게 더 안정적으로 확보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챗GPT뿐만 아니라 요즘은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 플랫폼들을 쓰고 계신데요. 우리 인터넷 창에 새로운 창들을 여러 개 열어서 한꺼번에 AI를 돌려보세요. 굉장히 느려지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챗GPT도요, 오래 창을 하나만 쓰시면요, 점점 느린 속도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많은 전기와 업무량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 미래가 스마트폰 액정 안이나 가상세계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상세계를 지탱하는 건 결국 거대한 쇳덩어리와 구리선,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터빈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화려한 기술의 이면에는 언제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전통 산업의 저력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이,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가 진실을 보는 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엔비디아만 보면 절반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AI 투자 이야기 나오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 사면 끝 아니야? HBM은 하이닉스가 먹는다며? 맞습니다. 근데 반만 맞아요. AI는 GPU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AI는 전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폭발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AI 전력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구조의 전력 인프라를 결합한 진짜 AI 인프라 투자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I는 연산이 아니라 전기 싸움이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 지으면 전력 사용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중형 도시 하나 먹습니다. GPU 한 장이 300에서 700W, AI 서버 하나가 냉각까지 포함하면 수십 킬로와트, 데이터 센터는 메가와트 단위로 전기를 씁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변압기 품귀, 통전 설비 부족, 전력망 증설 전쟁. 지금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전력 설비 증설이 AI보다 느립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구조 복습. AI 밸류체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연산 창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BM 메모리 공급, 전력 인프라, AI를 실제로 돌리게 하는 기반.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나면 HBM 수요가 폭증합니다. HBM이 늘어나면 데이터 센터 증설이 따라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설비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다음에 전력주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개별 종목으로 가도 되지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담는 방법이 ETF입니다. 첫 번째,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상위 편입 종목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26%, HD 현대일렉트릭 23%, LX 일렉트릭 19%, 대한전선 7%, 한일전기 5%, 두산 에너빌리티 4%, 상위 3개가 절반 이상입니다. 이 ETF는 전력 장비 집중형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변압기, 전력 장비, 송전 설비는 필수입니다. 전기가 없으면 AI 못 돌아갑니다. 두 번째, 라이즈 AI 전력 인프라. 이 ETF는 조금 더 확장형입니다. 상위 편입을 보면 효선중공업 11%, HD 현대일렉트릭 9%,
LS 일렉트릭 7.3%, 한일전기 8.2%, 두산 에너빌리티 8%, LG 에너지 솔루션 7.7%, LS 에코 에너지 6.2%. 여기는 전력, 에너지 저장, 배터리까지 포함됩니다. AI 인프라는 단순 변압기 싸움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과 전력망 안정화 싸움입니다. 이 두 ETF를 같이 가져가면 집중 분산, 단기 인프라, 단기 수주, 장기 구조를 동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왜 퇴직연금에 적합할까요? 퇴직연금은 단타 계좌가 아닙니다. 10년, 20년 보는 돈입니다. AI 유행이 아닙니다. AI는 전기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산업입니다. 이 구조는 국가 정책과 연결, 인프라 산업, 진입장벽 높음, 단기간 대체 불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에서 반도체 단독 베팅이 아니라 AI 인프라 구조에 분산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리스크 있습니다. AI 투자 둔화 가능성, 전력주 단기 급등 후 조정, 정책 변화. 하지만 AI 카펙스는 이미 수천조 원 단위입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데이터 센터 증설 중입니다. 이건 1, 2년짜리 테마가 아닙니다. 나머지 30% 안전자산은 무엇을 투자해야 될까?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현실적 제약은 해외에 존재하는 인프라 회사채 ETF 또는 유틸리티 회사채와 같은 산업 테마 크레딧 ETF가 국내 상장으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테마의 본질을 유지하되 우연 수단을 국내 상장 AA- 이상 우량 회사채 ETF로 대체하는 접근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AA- 이상 우량 크레딧은 퇴직연금에서 요구되는 안정성, 규정 적합성 측면에서 효용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국채 대비 스프레드를 통해 추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 인프라 테마의 변동성을 완충하면서도 단순 국채보다 현금 흐름 효율이 높은 방어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보면 반쪽 투자다. 정리합니다. AI 투자는 엔비디아, 하이닉스, 삼성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전력입니다. AI는 전기를 먹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한번 깔리면 10년, 20년 갑니다. ETF로 구조를 담으면 종목을 찍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돈은 보이지 않는 인프라에서 터집니다. AI 다음 사이클,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